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10월부터 시행될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가 실제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핵심 주제를 27가지로 나누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일 규제 샌드박스의 개요에 대해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나 기관이 제안한 새로운 서비스나 운영 방식을 일정 기간, 특정 구간과 대상을 정해 한시적으로 시험해보는 절차입니다. 안전대책과 표지, 도색, 보험과 책임,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시화할지, 보완할지, 종료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실증의 큰 축은 장거리 전용차로 119 지향성 사이렌과 로고젝터,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스티커, 이웃 차량 공유, 화물차 대차, 프리미엄 택시 확대, 법인 택시의 심야 개인 면허 시범, 교통약자 이동 지원 등입니다. 2. 장거리 전용차로의 도입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고속도로 구간은 나들목 간격이 짧고 단거리 무료 통행이 많아 차로 변경이 과도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 2차로는 장거리, 3, 4차로는 단거리처럼 목적에 따라 차로를 분리하는 방식을 시범 적용합니다. 불필요한 차로 변경을 줄이고 장거리 통행의 흐름을 안정화하여 운전 피로를 낮추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3. 전용차로 운영 설계는 운전자가 한눈에 이해하시도록 구성됩니다. 전용 구간 시작 전에는 1km와 500m 지점에 예고 표지가 설치되고 진입부에는 컬러 도색과 노면 화살표가 반복 안내됩니다. 구간 중간에는 실선, 차선 분리봉 또는 물리적 분리 설비를 적절히 배치하여 급차선 변경을 억제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반사도료나 LED 표지로 시인성을 높이며 나들목 인근은 차로 고정 권고 구간으로 설정하여 혼선을 줄입니다. 4. 내비게이션과 지능형 교통 시스템, 이츠도 함께 연동됩니다. 차로 수준의 안내, 레인 레벨가 제공되어 전용 구간에서 어느 차로를 이용해야 하는지 음성으로도 알려드립니다. 운전자분들께서는 전용차로 우선 혹은 전용차로 회피 같은 경로 선택 옵션을 활용하실 수 있고 지도 업데이트 알림이 오면 즉시 반영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운전자 행동 원칙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목적지 나들목을 기준으로 미리 차로를 정렬하시고 전용 구간에서는 차로 변경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 주시면 전체 흐름이 좋아집니다. 추월은 허용되는 구간에서 짧게 수행하시고 바로 원래 차로로 복귀해 주십시오. 순간적으로 차선을 바꾸면 빨라질 것이라는 확증 편향을 경계하시면 오히려 평균 통행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체감하시게 됩니다. 6. 전용 차로의 성과는 객관적 지표로 평가됩니다. 통행 시간, 차로 변경 횟수, 사고 발생과 심각도, 민원량, 소음, 속도 분포를 전후로 비교하고 주중, 주말과 성수기, 비수기의 차이도 함께 분석합니다. 데이터 결과에 따라 상시화 여부와 보정이 결정되며 혼선이 큰 구간부터 우선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7. 우려에 대한 보정 방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수요가 1, 2차로에 집중되어 오히려 막히는 경우에는 진입부에서 차로 비율을 동적으로 조정하거나 가변 분리 설비를 설치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휴게소, 톨게이트, 나들목 주변에는 단거리 차로 용량을 조금 더 배정해 병목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적용합니다. 8. 민원과 사고에 대해서는 표준 대응 절차가 마련됩니다.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상등을 켜시고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로 이동한 뒤 삼각대를 설치하고 신고해 주십시오. 견인 후 재진입이 필요할 때는 안내 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합류하실 수 있도록 안내됩니다. 표지 오인이나 진출입 실패와 같은 자주 발생하는 민원 유형에는 표준 응답 스크립트로 신속히 대응합니다. 9. 속도 운영은 용량과 안전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됩니다. 속도 상향은 도로의 회전율을 높일 수 있지만 사고의 심각도를 키울 수 있으므로
구간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통량, 기상, 사고 정보에 따라 가변 속도로 상하 하향하면서 선제적으로 감속 경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10. 추월차로는 속도 밴드를 달리해 운영됩니다. 추월차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밴드, 일반 차로는 중간 밴드, 대형차 차로는 안정 밴드를 적용해 차로 간 속도 차이를 관리합니다. 전광 표지에 표시되는 제한 속도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취약 구간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급커브, 교량, 터널과 같이 구조적으로 위험 소지가 있는 구간은 속도 상향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강 조치를 우선 적용합니다. 동시에 시각 경고, 음성 경보, 노면 표지 등 중첩 경고를 제공하여 위험 인지를 도와드립니다. 12. 119 지향성 사이렌은 인지성과 방향성을 한층 강화합니다. 사람 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2에서 5kHz 대역을 중심으로 경보음을 설계하고 소리를 전방으로 집중시키는 지향성 스피커를 사용하여 운전자가 사이렌의 방향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도록 돕습니다. 이로써 교차로 진입 전 인지가 빨라지고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13. 로고젝터는 교차로 바닥 투사를 통해 시각적 경고를 제공합니다. 119. 아이콘이나 간결한 문구를 노면에 투사하여 감속과 정지를 유도합니다. 우천이나 야간에는 밝기를 자동 보정하고 노면 상태에 따라 대비를 조정해 가시성을 유지합니다. 14. 응급차 통과 시 표준 행동은 4단계로 기억해 주십시오. 경보와 투사를 인지하시면 정지선 앞에서 잠시 정지하시고 진행 방향 차로를 잠시 비워 주신 뒤 응급차가 통과하면 정상 주행으로 복구하시면 됩니다. 교차로 내부 정지는 금지이며 황색 신호에서 무리한 진입은 위험하니 지양해 주십시오. 15. 소음과 민원은 정교하게 관리됩니다. 야간이나 학교와 병원 주변에서는 음량을 자동으로 낮추고 교차로 접근 시에는 전방으로 경보를 집중해 불필요한 확산을 줄입니다. 불편 사항은 시간, 장소,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현장 파라미터 조정에 신속히 반영됩니다. 16.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스티커, 도입의 배경을 설명드립니다. 후면의 소형 번호판만으로는 식별과 단속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영업용 이륜차부터 스티커형 전면 표시를 시범 도입해 전방 카메라와 블랙박스에서 인식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17. 스티커 부착과 관리, 재발급 절차는 간단하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부착 전에는 표면을 탈지하여 기름기를 제거하시고 건조 후 정렬, 압착, 가열 순서로 부착해 주십시오. 부착 후 24시간 동안은 세척이나 고압수 사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훼손된 경우 재발급 절차로 신속히 교체하실 수 있으며 번호를 가리거나 임의로 커팅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18. 전면 스티커는 인식, 단속, 보험과도 연계됩니다. 전면 인식률이 향상되면 사고와 위반 상황에 대한 영상 증거력이 좋아지고 보험 처리도 신속해집니다. 시범 단계에서는 보험 할인이나 정비 쿠폰 등 참여, 인센티브가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19. 라이더 안전과 공력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금속판 대비 보행자와 라이더의 상해 위험이 낮고 공기저항 증가도 최소화됩니다. 방풍장구나 헬멧과 간섭이 없는 위치에 부착하시고 정기적으로 박리나 균열이 없는지 점검해 주시면 안전합니다. 20. 이웃 간 차량 공유는 충남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됩니다. 플랫폼이 보험, 책임, 정산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비사업자도 이웃에게 합법적으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인 인증 후 차량을 등록하시고 요금과 시간을 설정한 뒤 스마트키나 키박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대여와 반납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1. 공유 운영 과정에서는 분쟁과 과세도 체계적으로 처리됩니다. 미반납, 오염, 파손이 발생한 경우 약관 절차에 따라 청구와 정리가 이루어지며
과태료와 벌점은 자동으로 귀속됩니다. 인수와 반납 시에는 외관 사방, 실내, 계기판, 주행거리 등 사진을 표준적으로 촬영해 두시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입 신고와 과세 기준도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아파트 단지에서는 운영 규약과 질서가 중요합니다. 관리 규약에 공유차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전용 구역을 지정하며 CCTV나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연동하면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야간 소음과 진출입 속도, 반납 지연에 대한 페널티를 명확히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3. 화물차 대차 제도는 영업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화물차가 고장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차 차량을 신속히 투입하여 운송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차종과 톤수, 냉장화 상온 여부, 적재물 담보와 면책, 리프트, 윙바디 같은 장비 호환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두시면 안전합니다. 24. 프리미엄 택시는 서비스 품질을 높여 확대됩니다. 상향된 차종과 승차 확정 기능, 기사 교육, 안전과 보험 강화가 함께 적용됩니다. 이용 전에는 요금과 취소 정책을 확인하시고 심야에는 대안 경로를 마련하거나 복수 호출 전략을 활용하시면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5. 법인 택시의 심야 개인 면허 전환은 시범으로 운영됩니다. 야간 공급을 늘리고 낮 시간 과잉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면허의 자산화와 고착화 우려가 있으므로 기간제와 가변제 방식으로 데이터를 확보한 뒤 확대나 횟수를 판단하는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26.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례는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비사업용 차량으로도 유상 이동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병원과 복지시설 접근을 개선합니다. 휠체어 고정장치와 경사판, 보호자 동의와 개인정보 안내, 보험 범위를 반드시 갖추고 호출과 배차, 이송, 정산의 운영 표준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승하차 지점의 안전과 무장애, 동선도 사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27. 마지막으로 평가와 법제 후속, 지역 확산 그리고 시민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통행시간, 사고와 민원, 소음, 응급차 통과 시간 등 전후 지표를 공개하고 보정안을 제시한 뒤 상시와 기준과 표지, 내비 표준, 보험, 책임, 개인정보와 보안 체계를 정비합니다. 도심과 외곽, 산악과 해안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확산하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전용차로 표지 숙지와 내비 최신화, 목적지 기준 사전 차로 정렬, 전용 구간 차로 고정과 급차선 금지, 응급차 경보 시 정지선 준수와 교차로 내부 정지 금지, 오토바이 전면 스티커 정상 부착과 주기 점검, 공유차 이용 전 보험, 반납 규칙 확인과 인수, 반납 사진 촬영, 화물 대차 시 적재물, 장비 호환과 면책 확인, 프리미엄 택시 요금, 취소 정책 사전 확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호출 시 고정장치와 보험 범위 확인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내드린 내용은 실증 특례의 취지와 운영 방식을 시민의 관점에서 이해하시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이용 전에는 반드시 관할 기관의 최신 공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 운전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꾹.